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대만 CGNTV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 운동은 지난 2014년 가오슝의 성광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 처음 대만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운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운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但是自从接受了以后，我勇敢在人面前，我是信耶稣的人，我是属耶稣的人。上这门课之前，我其实是没有那么渴望，或者就是没有那个想要去多了解，像说圣经的一些金句什么的。可是上完这门课，就想要多去了解神的话，那我会把它记录下来。那我觉得透过这样子，其实会有感受到，神带给我的恩典。 대만 예수님의 사람 운동은 2014년 당시 성광신학교의 이승공 교수를 통해 2년 연속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후 남부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 운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광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공 교수는 현재 대만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성공신학, 양적 팽창 중심에 대해 경계하면서 사역보다 우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계속해서 대만 교회에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영적인 기초 세우기.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가뭄이 와도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리듯이 예수님의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영성 운동입니다. 대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동행하는 예수님과 하루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영적인 삶을 실천할 때 교회가 보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좋은 영향력으로 대만 교회가 성장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공 교수는 지난 7년간 7, 80여 개의 교회를 다니며 이 사역을 소개한 결과 현재 1,50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가 매일 영성일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교회가 진정 이 대만에서 대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개인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 동행 운동은 나를 변화시키는 삶, 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때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될 때 대만 사회와 국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가오슝 교회 담임인 진회이은 목사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때 사역을 포기하려 했지만 마침 경험하게 된 예수 동행 일기 운동을 통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진 목사는 예수 동행 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기본임을 강조합니다. 这个课程上完之后，许多的执事同工就开始可以同心合一。过去这个教会是封闭的教会，没有传福音，也没有任何的外展事工。那上完这个课之后，他们就支持牧师，我们开始传福音，开始关怀社区。所以，因着这样子，我们就开拓了一间教会啊。那因着这个样子，教会增加了5、6个家庭啊，会有人数的增加，大家也有感动，这是一个对的事工，对的服事。 예수 동행 운동의 확산과 연결을 위해 시작된 기도회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가 참여하여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했고 사명보다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最根本是主与我们同行。 如果没有耶稣同在，也没有耶稣的同行的话，所做的一切都是虚假，都是虚空的。所以这个是一个回归到根本，一个回归到信仰根本的一个运动。所以我觉得在台湾现在非常需要这一块。 다음 소식, 이스라엘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연합정부의 해산을 공식 선포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선거를 4번이나 치르고 겨우 성립된 연합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갈렙 특파원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15년간 집권한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적하여 많은 군소 정당들이 모여서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우파에서부터 극좌파, 심지어 아랍 땅까지 포함한 8개 정당의 결성은 이념과 신념을 극복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에 이번 연합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워낙 다양한 정당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는 구조적 한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해의 직접적 원인은 서한지구 정착민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법률이 연장되지 않으면 50만 이상의 정착촌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시민법이 아닌 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연장을 위해서 국회 투표를 열었지만 우파 야당들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1월 총선거까지는 라피드 외교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라피드 장관은 본래 연합정부 다수당의 총수로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 소수당 총수인 베네트에게 총리 자리를 양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정 해산을 통해서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이스라엘 순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방문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우방임을 확인한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동예루살렘 병원 및 베들레헴 등을 방문하면서 친팔레스타인의 행보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방문 기간 중 라피드 총리뿐만 아니라 헤르조그 대통령 그리고 야당 리쿠드당의 당수인 네타냐후 전 총리 등을 만났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여론상으로는 다음 선거를 치르더라도 연합정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최악의 경우 6번째 조기 총선을 치르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베네트 총리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스라엘 역사상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총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연합정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연합의 장애물을 일으키는 인물이 정치에서 내려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 수상은 정치 은퇴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네게브 광야 키부츠에서 평범하게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꽃이 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노동하고 겸손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간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리더를 닮은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BN에서 보내온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의 여파를 수습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비용으로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 지역 재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ll of them suffered large-scale destructions, and this also means the need for colossal funds for the restorat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return of medicine and social services, and for the restoration of normal economic life. 병원, 학교, 아파트, 교회, 쇼핑몰까지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시설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7,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So we understand that it's huge money, but we understand that some of them will be compensated from confiscated Russian assets. 한때 러시아가 점령했던 키이우 외곽의 도시들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차에서 북쪽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보로디안카입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며칠 만에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한쪽에서는 거리를 쓸어내는 동안 한쪽에서는 굴착기 같은 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치웁니다.
People have to start rebuilding at some point. They need to live somewhere. They are left without homes, without apartments, so people are working. People are trying to live. 이르핀 근처에 사는 로드밀라 벨로니나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This house is already 70 years old. We can't live it without repairing it. 이르핀에서 북쪽으로 3시간 떨어진 야이드네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재건을 돕습니다. 야이드네 주민 400여 명은 러시아의 공세에 한 달간 학교 지하에서 지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을의 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People have grief, and while our soldiers in the east are protecting us, we work here. 전쟁이 5개월째에 접어들자 야이드네, 이르핀, 부차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삶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지만 시간과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not only about what we should do after our victory or in the following years, but also what we need to do right now. 동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딘가에서는 재건의 소리가 저항과 희망의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